말레이시아 항공 소속 여객기가 미사일에 격추돼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추락했어요. 승객과 승무원 298명 전원 사망. 자, 미사일 누가 발사했는지 우크라이나 정부도 또 친러시아 반군 측도 모두 부인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내에 불거지고 있는 이 친러시아 반군의 분리독립 움직임 가운데서 일어난 사고를 일단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 연결하죠. 한국외대 우크라이나어과의 박정호 교수님. 박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게 정부군도 친러 반군도 일단 다 부인했는데. 예. 교수님께서는 누구 소행이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예,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 제가 단정적으로 추론해 볼 수도 있지 않지만. 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비화된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라 하면, 크림반도 그거부터죠? 예, 그렇죠. 언제부터였죠, 그게? 예, 크림반도가 러시아에 병합된 것은 3월 21일 날입니다. 예, 그 예. 이후부터 정확한 날짜를 말씀드리자면 3월 27일부터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이 분리주의 세력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하면서 4월 7일과 8일 날에 분리독립 선언을 하게 되면서 예. 이 사태가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 러시아 군이 크림반도에 진입해서 장악하고 막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또 왜 그렇게 됐었죠? 예, 러시아 입장에서는 기존의 친러시아 정부가 쿠데타에 의해서 실각했다고 판정하면서 아하. 새롭게 들어선 과도 정부가 일방적인 유럽행 선언을 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서 크림반도를 군사적으로 점령하게 되었던 것이죠. 네. 그 후에 이제 크림반도에 내에서 주민투표가 있었고, 그리고, 예, 그리고서는 아예 그냥 러시아로 우린 가겠다 해버렸고, 예. 지금 거기는 반군이 장악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크림반도 이미 러시아 군대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러시아 군대와 반군이 함께. 네네네. 예. 이 근본 원인, 배경을 살펴보면 어떤 겁니까? 역사적 배경 같은 걸 좀 정리해 주시면요. 예. 사실은 우크라이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예. 첫째, 우크라이나는 소련방이 붕괴되기 이전까지 단일한 민족 국가를 형성해 본 경험이 없었던 국가입니다. 예. 그동안 우크라이나는 동양과 서양의 강대국으로부터 지배를 받아왔는데, 동부 지역의 경우는 약 360년간 1654년 페리아슬라프 조약 이후에 러시아의 식민 지배를 받아온 반면에 예. 서부 지역은 러시아, 소련으로 편입된 지가 45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허. 양 지역의 색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의 인구 분포는 어느 정도 됩니까? 동부 지역이 훨씬 많죠. 왜냐하면 동부 지역을 소련 시절에 러시아가 산업적으로 많은 단지를 만들면서 예. 경제 발전을 동부 지역에 집중하게 됐기 때문에 예. 인구가 서부의 지역에 비해서는 훨씬 거의 2배 가까이 많은 편입니다. 예. 그럼 문화적 배경이나 언어 이런 것도 서로 다른가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동부 지역은 주로 러시아 지배를 360년 받아오면서 많은 부분이 일상생활이라든지 언어가 러시아를 주로 사용하고 러시아 생활권 안에서 살아왔던 반면에 네. 서부 지역은 사실 동유럽 지역, 특히 폴란드의 지배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특징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역사 해석에 의해서도 동부 지역은 러시아 쪽에 관점이 가 있는 반면에 네. 서부 지역은 러시아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아서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싫어하는 것 이상으로 러시아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아이고, 그 정도 차이가 있는데 하나의 국가로 있었군요. 네, 그래서 일반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를 두 개 지역의 연합국가, 지역의 국가라고 불러오고 있습니다. 예. 서로 사용하는 말도 다르고, 참. 예. 그 소련방 해체된 후에 우크라이나 그럼 정권은 아무래도 인구가 다수인 그 친러 동부 지역 쪽 사람들이 주로 정권을 잡아왔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독립 그래요? 이후에 동부와 서부가 다 소련 시절의 경제가 막판에 어려웠기 때문에 네. 독립을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 국가가 갖고 있는 성공 잠재력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세계적인 곡창지대였고 소련의 핵심적인 식량 생산 기지였습니다. 예. 군사 과학 기술도 발전돼 있었기 때문에 인구나 영토나 여러 가지 자원도 많기 때문에 독립 이후에 자체적 국가를 꾸려나간다면 예. 소련 시대에 어려웠던 경제보다 훨씬 더 좋을 것이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 독립을 지지했고 또
초창기에는 공산당 출신이지만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후보, 친러시아 성향의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왜 그 친러시아 정부가 무너지게 됐나요? 그리고 또 이렇게 동서간에 독립국가로서 하나로 좀 경제 부흥을 해보려고 하다가 왜 이렇게 또 갈등이 심해지게 됐나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런 소련의 잔재죠. 소비에트 정권이 74년 동안 지배하면서 많은 혜택도 줬지만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 예. 독립 이후에 체제 이행 과정에서 정치적인 혼란, 경제적인 혼란이 발생하다 보니까 90년대 동안 전부 다 우크라이나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많은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어떻게 좀 독립국가로 경제 부흥을 해보려 했고 만약 경제 부흥이 이루어졌다면 그나마 갈등이 없었을 텐데 경제가 침체되고 그렇죠. 피폐화되니까 다시 옛 갈등이 불거졌다 이 말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러시아도 공개적으로 지금 그 동부 지역 특히 크림반도 이거는 러시아다 이렇게 지금 지지하고 있는 거죠? 예, 러시아는 크림반도가 역사적으로 자신들이 영유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예. 이것은 고토의 회복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친러시아 반군의 배후에는 직접적으로 러시아가 개입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예.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추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동부 지역이 친러시아 색채가 강한 지역이고 또 동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반군의 정치적 지향점도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해서 러시아로 귀속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하고 있고 예. 두 번째 반군의 지도자들 출신 성분이 러시아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반군을 지휘하고 있고 반군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 능력, 네. 운영 자금이라든지 무기 조달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런 의심들이 커져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무기도 자금도 러시아에서 오고 있다 이렇게 의심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반군들이 대선 방해 공작도 했고 예. 정부군과 무력 대결을 불사할 정도의 군사적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러시아의 개입 여부를 예. 방기시킬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이런 사태에 대해서 미국이나 또 유럽연합 쪽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연합은 기존에 새롭게 형성된 정부를 인정하고 동부 지역에서 러시아가 반군의 지원을 더 이상 하지 말고 네. 우크라이나 사태가 빨리 평화적으로 해결되는데 러시아가 기여해라 하는 입장을 서방 국가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현재까지는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 아닙니까? 예, 아직까지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속 끌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우크라이나에 시베리아로부터 가스관이 지나가서 그게 유럽 쪽에 아주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럽연합도 그냥 막무가내로 우크라이나 사태를 러시아 포기하라고 그냥 종용할 수도 없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유럽과 러시아 관계에서 핵심적인 연관성은 바로 에너지 자원의 의존성입니다. 그렇죠. 유럽이 러시아로부터 약 전체 수입량의 3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고요. 예. 러시아는 또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유럽으로 보내는 가스 물량이 유럽 수출량의 50%가 우크라이나 지나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에너지 수출국이라면 우크라이나 에너지 수송국이고 그렇죠. 유럽은 에너지 수입국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는 굉장히 중요한 유럽 정치의 핵심 이슈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역사적 배경과 지금까지 상황은 좀 알게 됐는데 그런데 이거는 유럽 쪽이나 우크라이나 항공 소속도 아니고 러시아 항공 소속도 아니고 엉뚱하게 말레이시아 항공 소속 여객기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친정부군이든 반정부군이건 도대체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는 왜 격추할까요? 예, 저도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론해 보자면, 예. 정부군이든 지금 반군이든 굉장히 내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 서로에 대한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굉장히 갈등이 격화된 상태에서 예. 서로 오인해서 그게 어떤 정부군이든 반군이든 오인해서 실수할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죠. 오인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를 노렸다. 이렇게 보기에는 정말 너무 터무니없죠?
예,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의도적으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예. 위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것은 정말 음모설에 가까운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5인 격추로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누구 소행인지는 몰라도 참 역사적 범죄를 저지른 거라고 봐야 될 수밖에 없네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배경 설명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우크라이나어과의 박정호 교수였습니다.